안녕하세요. 로하스 아카데미 영양사 김영아입니다. 이 교육은 풀무원 재단과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과일을 먹으며 생존에 필요한 당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열대의 과일나무 숲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자 우리의 조상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적은 양의 당도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당 처리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엔 당이 넘쳐나는데 우리 신체는 아주 적은 양의 당만 필요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사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입니다. 가장 진화한 현대인의 체형이 너무 뚱뚱해졌습니다. 우리는 서양, 특히 미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미국인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 비해 뚱뚱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을 비만의 기준으로 삼지만 미국은 30 이상으로 나라마다 비만 기준이 다릅니다. 비만율은 미국이 훨씬 높지만 대사증후군 발생 비율은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총 섭취 열량의 절반을 지방을 통해 얻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열량의 상당 부분을 탄수화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탕, 당이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지구의 일기장이라고도 불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설탕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설탕만 문제일까요? 한국인에게 설탕만큼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입니다. 설탕과 밥, 빵, 면 모두 똑같은 당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탕이라고 부르는 자당은 동일한 양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탄수화물 식품, 밥, 빵, 면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 동일한 탄수화물인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당 흡수를 줄이는 식생활, GL 다이어트에 대한 것입니다. GL 다이어트는 혹독한 인고의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매일, 평생 할 수 있는 맛있고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L 다이어트에서 GL은 혈당 부활을 뜻합니다. 혈당이란 혈액 속의 당, 부활한 부담이란 말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까 설탕도 당이고 밥, 빵, 면의 주성분인 탄수화물도 당이라고 말씀드렸죠. GL이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속에 든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GL 다이어트는 혈당까지 살피는 식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흔히 힘, 에너지로 불립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로 우리 몸을 만들고 움직이게 해주죠. 밥, 빵, 면은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간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되거나 혹은 지방이 되어 몸속 곳곳에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에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에너지원인 당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주식인 밥, 빵, 면이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될 수 있게 아주 작게 분해되어 포도당, 즉 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인간의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원, 특히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혈액 속의 당, 포도당이 늘어나면 췌장에서는 혈당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받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낮춰줍니다. 적당한 양의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지나치면 지방으로 바뀌어 우리 몸 곳곳, 특히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혈당은 보통 100 이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섭취 후 30분 정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 덕분이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고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정상으로 올려줍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식사 후에도 식사 전 공복일 때도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 떨어진다는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럴 땐 빵이나 과자 같이 당이 많은 간식을 찾게 되는데요. 당을 빨리 많이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도 자주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 과식이 우리를 더 허기지게 하고 그 허기가 다시 당을 부르는 셈입니다. 결국 인슐린이 있어도 더 이상 내 몸이 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 상태를 우리 몸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당,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체내 대사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대사증후군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이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의 강력한 신호이자 집합체입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에서 기준치를 넘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대표 위험 지표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부모가 모두 대사증후군이면 자녀에게서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8.7배나 높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도 생활습관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곧 습관을 고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운동과 식습관, 특히 잘 먹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볼까요? 아침에 굶는 분도 계실 테고 시리얼이나 주스로 간단히 해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점심, 저녁, 사이사이 달달한 간식까지 대부분 당입니다. 당 과잉의 시대, 우리는 당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당 흡수를 줄이는 식생활, GL 다이어트, 이제부터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GL 다이어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